네, 안녕하세요.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우라고 합니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저도 못 느꼈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좀 느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더 느끼시라고 제가 표지를 산타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미션을 짧게 해달라는 얘기를 받아가지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0 사태 이후에 국내에 사실은 VDI가 상당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 국정원의 망분리 가이드라인을 통해가지고 사실 오른쪽과 같은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진짜 어디에서 접속을 하던 그 다음에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을 하고 또 자료에 대한 완벽한 보안 근데 클린 마스터 이미지에 대한 완벽한 복구 이런 운영의 간편성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사실 한국의 VDI 시장이 지금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을 사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VDI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안의 이슈로 가장 많이 도입을 하고요. 모바일 오피스나 비즈니스에 관한 것보다 보안이 무려 전체의 45%로 도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자체가 사실은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VDI에 가고자 하는 이런 유연성보다는 사실 보안 때문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스코가 왜 VDI를 얘기를 하느냐. 사실 아키텍처 면에서 시스코가 사실 가장 완성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VMware랑 같이 굿모닝 아이텍이랑 같이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국내에는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많은 고객사들, 많은 파트너사들이 사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많이 성공하지 초기에는 못했고요. 지금은 솔루션 측면에서, 파트너 측면에서, 벤더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검증했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사실 본 게임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VDI를 보시면은 망 불립니다. 이렇게 VDI를 일반적인 렉 아키텍처, 일반적인 서버 아키텍처로 구현하면 이렇게 완지로 구현했을 때 8개의 IO가 나옵니다. 결국 VDI는 망에 대한 디자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복잡한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VDI를 구현을 했을 때는 잘 안 넘어가는데요. 일단 블레이드 서버를 하더라도 제한된 아키텍처, 제한된 메모리, 그 다음에 제한된 IO 슬롯, 그리고 시스템 관리에 대한 어려움, 다음으로 IO의 복잡성, 스위치의 복잡성, 그리고 복잡한 케이블 구성 방식 때문에 고객분들이 디자인 자체를 상당히 힘겨워하시고 운영 자체도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스코는 무엇이 틀리느냐 보면은 시스코는 아키텍처가 일단 기존에 있는 VDI 아키텍처랑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아키텍처로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랜센 통합 IO에 대한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리고 그 이더넷 업계 최대의 IO 가상화 지원, 그리고 다양한 서버 인프라 관리,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VDI 아키텍처를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 기반의 통합 관리. 저희 UCS를 보시면은 UCS는 케이블이 줄어든다. IO가 간단하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정책 기반이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UCS는 네트워크 서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자체 하드웨어 인프라에 관해서 스토리지 관리, 서버 관리, 네트워크 관리자가 각 부서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프로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서버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실은 서버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자동화시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물리적 서버에 서비스 프로파일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실은 서버 자체를 변환시키는 거죠. DB 서버일 때, 웹 서버일 때, WAS 서버일 때 VDI 자체를 서버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대규모 서버들에 대한 자동화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서버들이 구현이 되어 있을 때 오라클의 RAC는 맥어드레스 값을 키값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X86 서버가 서버에 죽었을 때 다시 변환을 시킬 때는 항상 시스템을 껐다 켜야 합니다. 근데 오라클은 RAC 그 맥어드레스를 키값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노드2의 서버가 죽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을 그대로 아래 서버에다가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이 서버를 부팅해서 옮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VDI에서 내가 40유저에서 60유저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럼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메모리 리소스입니다. 메모리를 증설할 때 저 서버에 VDI1 서버에서 메모리를 증설을 하고 싶다. 그럼 저 오른쪽에 있는 VDI 서버에다 프로파일을 넣고 그대로 부팅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서버들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요청 시간을 단축화하고 시스템 전체의 인프라를 자동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서버를 구현할 때 서버를 증설한 다음에 프로파일을 넣음으로써 부팅을 시키면서 증설이 되고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이 다중 데이터 센터 내 서버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내에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UCS 센트럴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대학의 제1 캠퍼스, 제2 캠퍼스가 있다면 제1 캠퍼스에서 제2 캠퍼스에 있는 프로파일 자체를 전체를 자동화하고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는 게 UC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5개 데이터 센터까지 사실 무상으로 이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 UCS의 장점이 가상화 IO입니다. IO 자체를 가상화시키자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VDI를 구현을 하려면은 OS 영역의 파이버 채널, 그 다음 VM 커널, VM 콘솔, V모션,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등 많은 IO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자체를 텐지로 IO를 가상화시키는 겁니다. 이 안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포트를 증설하고 필요할 때마다 밴드위스를 늘리고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사실 UC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왼쪽의 인프라에서 오른쪽의 인프라로 통합이 됩니다. 단 스위치는 2대로 160대 서버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버를 증설할 때 이게 물리적인 구성도예요. 서버를 넣고 그 다음에 케이블만 연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프로파일로 프로비저닝하면 이 서버는 레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일 1000유저라면 옆에 1000유저 단위를 넣을 때 마찬가지로 수평 확장을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저 2대의 스위치가 160대까지 커버를 해요. 그럼 웬만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스위치가 4대, L3까지 하면 4대 정도면은 실제 160대 서버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VDI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렉 서버, 블레이드 서버, 그 다음에 다른 아키텍처, 모듈력 이거를 저희가 모든 아키텍처를 같이 디자인을 하고 시장에서 검증을 시켜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데, EMC, VM웨어, 시트릭스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국내의 가장 큰 레퍼런스를 저희 시스코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8만 유저의 2000대의 서버가 지금 VDI 서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코가 왜 VDI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 결국 저희의 미션은 그겁니다. IO를 가상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개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통합 스위치, IO 통합을 통한 스위치를 줄이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라. 사실 이게 시스코 UCS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션이고 이 아키텍처가 VDI라는 망분리 시장에 가장 많이 저희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고객사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VDI를 하면서 고객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 저희 시스코와 굿모닝 아이텍이 같이 한 고객사입니다. 현재 이게 3,500유저 VDI인데요. 기존에 있는 HP 블레이드와 EMC, VM웨어랑 같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딱 여기서 HP 블레이드를 시스코 블레이드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OS 영역으로 파이버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데이터 영역으로 나스 영역이고 그 다음 위쪽으로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 시스코 UCS로 바꾸면서 딱 저렇게 통합 패브릭 인터커넥터 2개와 L3 스위치 2개로 1000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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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유저로 바뀌었습니다. 딱 바뀐 것은 스토리지도 그대로고 VM웨어도 그대로고 단지 서버만 HP 블레이드에서 시스코 블레이드로 바뀌었을 때 바뀌는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 감소, 성명 감소, 운영 감소, 확장에 대한 감소로 결국 고객한테는 비용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이 고객사가 1000유저를 더 확장을 했거든요. 저 오른쪽에 스위치 하나 없이 저렇게 딱 들어가면서 지금 4000유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으로 맺은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아이텍과 저희 시스코랑 VM웨어랑 같이 만들고 있는 스카프지의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이 플랫폼의 안에
VM을 올리면 서버 가상화, 클라우드 서버팜이 되는 거고요. VDI, PC VM을 올리면 VDI 아키텍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서버를 할 때 거의 7,000 유저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제일 끝단에 넥서스 9000, 7000으로 백본을 준비를 하고요. 그 윗단에 L3 스위치로 넥서스 6000, 5000, 2000. 그 윗단에 통합 관리 스위치로 160대 서버까지 하고 있는 패브릭 인터커넥터. 그 밑단에 UCS 서버와 넥서스 1000V 가상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VM들을 담을 수 있는 서버를 만들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OS 영역에 센 스위치, MDS를 넣고 필요하면 여기에 스토리지와 네뎁, EMC, 그 다음에 퓨어 스토리지를 같이 넣고요. 이 전체 인프라를 같이 아우르는 VM웨어와 그리고 굿모닝 아이텍의 스카프치, 필요하면 여기 IoT에 대한 그 DB, 실시간 DB 솔루션이 팝스트림까지 같이 얹어가지고 이걸로 전체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키텍처 하나, 렉 두 개로 사실은 4000VM을 SKT의 T클라우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실 렉 두 개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5000 유저, 6000 유저의 사실 VDI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백본 이중화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이중화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렉은 늘겠지만 많은 고객사들, 아까 말씀드린 8만 유저, 그 다음에 2000개의 서버를 가진 그 국내 최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VDI 프로젝트는 가장 사실 고객들이 하기 힘들어합니다. 잘 해도 욕을 먹고 잘못하면 또 욕을 먹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망연계 솔루션, L4 사실 모든 벤더의 조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망분리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솔루션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P를 쓰고 VMware를 쓰고 뭘 쓰더라도 결국 모든 것들은 벤더들이 핑퐁을 치고 파트너들이 핑퐁을 칩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굿모닝 아이텍은 저희 시스코 UCS와 시스코 네트워크 그리고 VMware, 네뎁, EMC, 퓨어 스토리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망분리, VDI 아키텍처의 성공의 요소는 어떤 파트너를 고객분들께서 성공하느냐가 가장 성공의 큰 팩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재미있는 히말라야 영화를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